인물화의 역사는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몇천 년에 한 커트씩 해가지고 짧게 해서 인물화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물화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됐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예술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인물화는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회상, 뭐 종교, 개인의 내면을 담아내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표현 도구였어요. 그런데 맨 처음 나타나는 이 인물화는 놀랍게도 2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들이 그렸던 알타미라와 라스코 동굴벽화, 이곳에 이제 알타미라 동굴벽화에는 인물화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라스코 동굴벽화에는 이렇게 인물들이 마치 아프리카 요즘의 미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상징화된 가느다랗게 이렇게 인물들이 표현되고 있고 짐승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사시대의 인물화는 주로 동굴 벽화나 암각화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때는 어떤 사냥이 이제 채집과 수렵의 시기였기 때문에 짐승을 많이 잡아야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농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을 그려놓고 사냥을 성공하는데 주술적인 의미로 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였어요. 그리고 또한 또 부족의 이제 평안함과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그런 종교적 의미를 담아서 굉장히 단순화해서 인체를 단순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강렬한 생명력이 아주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장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생명력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도 이 수렵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렬한 것들이 나타나고 가장 오래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에서 인물화들이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제 신화, 자신들의 이제 그 신화라든가 또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물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신화 속 인물이나 영웅, 그리고 왕, 그리고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이집트 회화는 정면성의 법칙으로 전부 얼굴이 옆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옆모습이죠. 발도 정면이 없어요. 전부 옆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투시도나 이렇게 축소해서 그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가장 표현이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옆모습, 발도 이쪽 옆으로, 손도 활짝 펴거나 접은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례와 또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현대미술은 균형보다는 어떤 그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엄격한 비례와 균형을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집트 미술만 해도 너무 많은데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미술이 또 이제 이게 이제 도자기를 펼친 그림이에요. 역시 이 신화 속의 인물들의 삶과 죽음, 호메로스가 쓴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인간의 어떤 존엄성, 또 사랑, 질투 이러한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한 것이 이 그리스 미술의 특징이고 특별히 그리스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그다음에 로마 시대는 사실은 그리스 미술을 모방하면서 로마 시대에 오면은 그것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떤 특별한 자신들만의 로마 시대에는 양식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그리스 미술을 좀 더 화려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권력자를 숭배하고 여기도 역시 비례와 균형을 중시하는 그러한 인물화들을 그렸고요. 이제 중세 시대에 오면은 이제 종교가 등장을 하죠. 물론
저의 이론은 저의 이제 예술, 기독교 예술과 또 신앙과 기독교 예술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창조론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에는 종교성이 들어있고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구조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중세 시대에 와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중세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종교와 사회의 거울이 얼굴에 인물화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고 모든 색채 의 신성함을, 손짓, 또 표정, 이런 것들이 전부 신성함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귀족이나 성직자들의 초상화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도 했는데, 주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마리아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분은 마르틴 루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성직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이죠. 크라나하흐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중세 시대에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그림들이 이제 굉장히 고요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데 여기에 보면 마리아와 예수가 아닌 아이로 나오죠. 이렇게 마리아를 더 강조하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청색 이 망토는 성스러움이에요. 치마는 마리아는 항상 이 청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스도는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후광이 비치고 그리고 엄격한 그 틀에 의해서 그려졌어요. 종교적인 어떤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오면은 인간 중심의 이제 미술이 꼽히게 되죠. 그래서 개성을 표현하고 인물화에서도 이제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이상화된 혹은 이렇게 형식화된 그러한 그림을 그렸다면 르네상스 시기에는 화가들의 개인적인 감성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화가들은 자기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들의 자서전이 나오게 되고 또 화가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부상하게 되는데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심리를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미소에 한 8가지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는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체를 정확하게 묘사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해부학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실제 사람의 이제 시체를 가지고 해부학적으로 전부 해부를 했기 때문에 인체의 골격과 형태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어요. 르네상스 시기에 초기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보티첼리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봄이라는 뿌랭땅이라고 하는 봄이라는 것인데 중세 시대에는 이 뒤에 비치는 후광을 이 머리 위에 이렇게 씌웠다면 이 시기에는 초기 르네상스 시기에는 후광을 이렇게 나무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위에 삼 여인과 플로라가 이렇게 꽃을 뿌리는 이런 장면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 약 500가지 종류의 꽃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근대에 오면은 이제 화가들이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그림은 폴 고갱의 자화상이에요. 고갱이 타이티 섬에서 그린 그림이 걸려져 있고 자신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실제 모습보다는 좀 못생기게 그려졌는데 그분의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이 나비파라고 하는 새로운 색채를 가지고 표현하는 특별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종합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이 고갱이
근대 미술로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림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주의는 이런 그림은 아주 극사실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물화를 사진보다 더 사진처럼 아주 객관적으로 인물을 묘사하는 척 클로스의 작품이에요.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서 현대 시대에 오게 되면 더 다양한 이제 실험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초현실주의, 팝아트, 개념미술 이러한 다양한 미술 사조와 결합되면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의미를 담는 이제 매개체가 돼요.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의 르네 마그리트는 인물화를 그리고 그 안에 사과를 그렸어요. 사람의 아들,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과를 베어 물은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아담. 그다음에 이제 현대 시대에 오면 이제 팝아트가 등장을 하는데 리히텐슈타인은 행복한 눈물을 비롯하여서 데이빗 뭐라는 이 바살로우라는 사람의 만화책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자신의 화폭으로 크게 그려서 옮겨옵니다. 이 더트를 표현하고 그래서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같이 저렇게 만화처럼 그리는 방법도 인물화를 그리고 또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팝아트에서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배우나 대통령, 그리고 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타들을 마오쩌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실크 스크린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는 인물화를 그렸어. 이거는 한화예요. 그리고 이제 개념 미술은 여기에 컨셉추얼 아트라고 해서 이 안에 이제 이 작품 안에 자신의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회의 행위로서의 예술, 자기가 발표한 것을 철회하는 어떤 그 행위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인물을 케이트는 보여주고 있죠.